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그 중에서도 소단원 두 번째인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내용 잘 기억나나요? 자, 그 내용을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인구는 어떻게 이동할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이동했나? 자,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 형태, 특히 이동 형태나 혹은 패턴, 이 패턴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인구가 이동하면 생겨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고 그와 반대로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 있겠죠. 자, 이 각각의 지역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단원 2 인구 이동이 모두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외울 거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구 이동이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죠 뭐. 인구가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구가 이동하는 거기는 맞는데 오늘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이 인구 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조금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포인트만 전달하고 수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뭐냐면 인구 이동은 이런 건 인구 이동에 넣지 않을 겁니다. 자, 등교, 그리고 하교, 그리고 출근, 퇴근.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쵸. 여러분들 매일 어떻게 해요? 등교하고, 매일 하교하고, 출근, 퇴근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리고 거리도 멀지 않고. 자, 근데 등교든 하교든 출근이든 퇴근이든 어쨌건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돌아오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매일 반복되면서 이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인구 이동은 이 등교, 하교, 출근, 퇴근과 같은 매일 반복되고 갔다가 바로 되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인구 이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그곳에 머무르는 이러한 인구 이동 형태를 우리는 오늘 이 수업 시간에서는 인구 이동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첫 번째 주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인구는 어떻게 이동할까입니다. 자, 인구 이동의 원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원인에는 저번 시간에 인구 분포를 할 때 자연적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적 원인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사회적 요인 중에 뭐가 더 중요해졌다고요? 그쵸. 인문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자연적 요인, 기후나 지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너무 발달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자연 어떤 요인들을 다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연적 요인은 그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고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얼만큼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인구 이동의 원인에서도 인문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근데 인문사회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인구 이동의 원인도 이런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인구 이동의 원인을 크게 두 종류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흡인 요인, 그리고 또 하나는 배출 요인입니다. 자, 흡인 요인은 뭐냐면 인구가 어떤 지역이 있으면 인구가 이렇게 이 지역으로 모여드는, 들어오게 만드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배출 요인은 뭐냐? 어떤 지역이 있는데 배출 요인이 높은 지역은 인구가 주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흡인 요인은 주변에서 들어오게 만드는 이유, 배출 요인은 그 지역에서 주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유, 이렇게를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흡인 요인은 일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쵸, 당연히 어떨 때? 일자리가 풍부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각종 시설. 자, 도시,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 뭐 예를 들면 교육, 문화시설들이 그렇죠, 풍부할 때 이 지역으로 인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흡인 요인에 될 거고, 또 환경은 그렇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또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흡인 요인이 되겠죠. 자, 그 외에는 뭐가 있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흡인 요인이라고 불린다면 그럼 배출 요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 원인, 이 배출 요인은 흡인 요인과 정반대가 되겠죠? 자, 일자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부족한 곳. 일자리가 부족한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각종 시설. 교육과 문화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곳.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열악한 주거 환경. 아이고, 살아가는데 집도 허름하고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자주 끊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또 그럼 주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 외에 이런 거겠죠.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어서 탄압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지역, 그 국가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구의 배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구 이동의 원인은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이 있는데, 흡인 요인은 풍부한 일자리, 교육과 문화시설이 풍부, 그 다음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 있거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 이런 요인들이 인구가 모이게 만드는 흡인 요인이 되겠다면, 반대로 일자리가 부족해요, 교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해요, 그 다음 주거 환경이 매우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주변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배출 요인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결국 인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유가 여러 가지였으니까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에도 참 다양한 목적과 이유와 형태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이유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이름을 붙일 건데, 이 이름을 붙이는데 몇 가지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을 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고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어디로 이동했죠? 선생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했죠. 그럼 이때 어디로 이동했지? 라는 질문은, 자, 선생님은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했나요? 그쵸. 선생님은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했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이동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동은 국내 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이동 반대는 또 무슨 이동이 있을까요? 그쵸. 국제적 이동, 국제 이동이 있겠죠.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구 이동에 이름을 붙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자, 영원히 옮겼나요? 라는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을 한 게 뭐 잠깐 1년, 2년 살려고 옮겼는지, 아니면 아예 집 자체가 이사를 해서 모든 생활 근거지를 옮겼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어떤 땡땡 이동 혹은 뭔 땡땡 이동,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원해서 옮겼나요? 자, 이런 경우에도 또 무슨 땡땡 이동, 그리고 무슨 또 땡땡 이동,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겠죠. 자, 이 이름들은 이 다음 장면에서 선생님이랑 함께 정리를 할 테니까 요 질문들만 먼저 봐두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왜 옮겼지? 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질문을 네 가지를 했느냐? 자, 인구 이동의 종류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네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단어로 바꾸면, 어디로 이동했지는 인구 이동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 보는 거고, 영원히 옮겼냐라는 건, 자, 인구 이동의 기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인구 이동의 명칭을 붙여 볼 거고, 내가 원해서 옮겼나라는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인구 이동에서 의지에 따라서 인구 이동의 명칭을 붙여 볼 거고, 왜 옮겼지라는 건 인구 이동의 목적에 따라서 명칭을 붙여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면에서 선생님이 범위, 기간, 그리고 의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인구 이동의 종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종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인구 이동을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범위에 따라서 인구 이동을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이 있습니다. 자, 국내 이동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국제 이동은, 그렇죠, 해외로 나가는 이동을 국제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국내 이동은 선생님처럼 뭐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 혹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뭐 이렇게 하면 국내 이동. 해외로 가는 경우는, 그렇죠, 이민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인구 이동의 종류를 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 본 겁니다. 국내 이동, 국제 이동. 자, 그다음, 자, 기간에 따라서 인구 이동을 나누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일시적 이동과 영구적 이동입니다. 자, 일대 용어가 잠깐 어렵기는 한데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죠? 자, 일시적 이동은 잠깐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일시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뭐 한 몇 년 출장을 갔다든지, 그러니까 해외 파견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이동에 들어가겠죠. 아니면 혹은 선생님처럼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잠깐 서울에 왔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엔 또 일시적 이동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 이동은 기간을 따라서 볼 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그래서 일시적인 이동을 이야기하고, 영구적인 이동은 말 그대로예요. 아예 그쪽 지역으로 영원히 옮긴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는 거, 이게 영구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사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의지에 따라서 인구 이동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입니다. 뭐 글자 그대로겠죠? 자발적 이동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간 거다. 그렇죠. 그 다음 강제적 이동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억지로, 강제로 끌려간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프리카 노예, 이 노예로 끌려가신 분들, 아메리카나 유럽 대륙으로 끌려간 분들이 이 강제적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목적에 따라서 인구 이동을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눕니다.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 종교적 이동입니다. 사실 이 인구 이동의 종류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 아이들이에요.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종교적 이동. 목적에 따라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자, 경제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예요. 직업을 찾아서 떠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 둘이 같은 말이네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취업이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모두 경제적 이동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정치적 이동은 뭐냐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지금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독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고 가혹한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떡할까요? 이 국가에 더 이상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피난, 도망을 가게 되겠죠. 피난, 도망이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아요. 자, 피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국가로 피난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이동은 이런 독재, 정치적인 어떤 이런 고통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치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민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날 난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대륙은 현재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 대륙 그쪽과 서남아시아 쪽,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생겨나는 잦은 전쟁,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 이유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난민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떠나는 이동,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우린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종교적 이동은 뭐냐? 종교적 이동은 어떤 지역에서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가 못 믿게 해서, 믿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걸 종교 탄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 탄압을 어떻게 피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종교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과거에 영국에서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특정 종교의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의 신념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의 이동은 우리가 종교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이동의 종류를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 화면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구 이동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인구 이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철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자, 이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인구 이동 중에서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이동했죠? 그렇죠.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이동? 그렇죠. 우선 국제 이동에 해당되겠죠. 범위로 보면 국제 이동에 해당될 테고, 그 다음 일시적으로 이동했나요? 영구적으로 이동했나요? 뭐 사실 이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난민으로 일단 신청해서 간 경우라면 거의 영구적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자발적 이동인가요? 강제적 이동인가요? 사실 이건 애매합니다. 난민으로 신청한 거는 사실 그 지역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거라서 이걸 강제적 이동이라고 봐야 할지 이건 애매하니까 요거는 살짝 넘겨볼까요? 요건 패스. 자, 그 다음 목적에 따라서 인구 이동의 종류를 나눠본다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동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쵸? 자기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난민을 신청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는 정치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인구 이동이라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인구 이동의 종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순이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셨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에 따라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가셨으니까 이건 국제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시적일까요? 영구적일까요? 일자리를 찾아서 아예 미국으로 가셨으니까 영구적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자발적일까요? 강제적일까요? 이건 자발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아버지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가셨죠?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셨죠. 그럼 이 아버지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갔으니까 경제적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인구 이동이지만 이처럼 어떤 분류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인구 이동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